알찬 채널 알토란TV입니다. 전라남도 남해군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저도리에 있는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전체 섬 개수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륙에 속한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건의 바로 앞에 있는 바닷가의 풍경을 보시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섬이 가우도 섬입니다. 가우도 섬의 바다 풍경입니다. 섬으로 가는 저도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본건에서 해변가까지는 약 140m, 관광명소인 가오도까지 약 2.3km 거리에 있습니다. 가오도에는 많은 관광시설이 있습니다. 본건 주변을 위성지도로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본건입니다. 본건 주변에는 관광지답게 펜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관광명소인 가우도가 있습니다. 가우도는 강진군의 관광 명소답게 모노레일, 청자타워, 그리고 집 트랙이 있습니다. 볼거리가 아주 많은 섬입니다. 바다 주변을 관광할 수 있는 망호 선착장이 있습니다. 가우도에는 섬을 관광할 수 있는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청자타워와 집 트랙이 있습니다. 본건이 있는 것은 여기입니다. 강진군에도 관광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남미륵사, 다산박물관, 고려청자박물관 등 유서 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남미륵사에는 동양 최대 규모의 아미타 대궐이 있습니다. 다산 정여광 선생이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많은 저술 활동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저서가 목민신서가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강진은 최고 품질의 청자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진군의 최근 10년간 인구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2015년에 38,758명에서 2024년에 32,189명으로 16.94% 감소하였습니다. 본건에 있는 강진군 대구면의 인구 변화입니다. 2015년에 1,408명에서 2024년에 1,017명으로 27.76% 감소하였습니다. 인구 감소가 대세이나 좀 상당히 감소한 것 같습니다. 본건 주변의 로드뷰를 보시겠습니다. 본건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마을 안길로 들어갑니다. 여기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로드뷰 시점이 2022년 2월달입니다. 여기가 본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로드뷰 시점이 2024년 12월달로 바뀌었습니다. 이쪽이 바닷가 쪽이 되겠습니다. 서향 나옵니다.
본건의 경매 진행 내역입니다. 본건은 2024 타경 5350 물건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사건 번호에 물건번호 2번은 낙찰되었습니다. 물건번호 3번도 낙찰되었습니다. 물건번호 2번은 본 주택과 토지에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찰된 또 하나의 물건번호 3번은 본 주택의 건너편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물건번호 1번에 대한 전명입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저들이 436-4번지입니다. 건물 면적은 제시의 건물 포함하여 370제곱미터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강상 9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37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주택의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1억 7,700만원, 세대가는 현재 5차 진행 중이고 7,200만원 되겠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10% 되겠습니다. 4차 때 낙찰되었으나 잔금 미납으로 경매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이어도 본 물건에만 물건 분석을 하시고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 사진 내역입니다. 기호 2번은 주택의 대지와 주택이 되겠습니다. 기호 3번은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접하고 있는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호 4번은 현재 주택의 맞은편에 있는 경매 사건 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제시의 건물이 워낙 많아서 먼저 건축물 현황도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1층입니다. 1층 여기가 현관이 되겠습니다. 현관에 들어가면 거실이 있습니다. 방은 방 둘이 있습니다.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방입니다. 여기 욕실이 있습니다. 창고가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1층은 68제곱미터 되겠습니다. 제시의 건물은 여기 기호 부분입니다. 기역, 디귿, 니읒, 미음, 비읍, 시읒. 니은은 2층에 있습니다. 2층입니다. 2층에 건축물 대장상에 이 부분은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공부상 면적은 31.92제곱미터입니다. 니은 부분이 제시의 건물입니다.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일부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약 36.1제곱미터 되겠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제시의 건물을 많이 짓게 되었습니다. 비색도를 보시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여기 주택 부분입니다. 여기가 주택 부분이고 여기가 주택의 대지를 접하고 있는 도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3자 즉 타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도로 부분이 경매로 별도로 나와서 지금 타인이 낙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펜스를 설치하고 있는 사진이 보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 대장입니다. 도로 부분은 원래 주택과 도로를 같이 유모씨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주택과 도로 부분이 별도로 경매되면서 도로가 타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취득한 후에 여기 보면은 25년 6월 2일날 재평가 명령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은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막독을 박아놓고 사람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놓고 펜스를 쳤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이곳은 공구상 지목이 대지로서 사유지이며 공로로 제공할 의사가 없음을 알립니다. 본 시설물은 사유지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사유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부득이 이곳에 출입 용무가 있는 사람은 사전에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구하시고 시설물 등 및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옆에 토지도
조사해 봤습니다. 여기 토지가 이렇게 3등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필지입니다. 여기 토지는 지목이 대지입니다. 대지고 군이 소유한 토지가 되고, 여기는 지목이 유지입니다. 유지고 여기도 군이 소유한 토지가 됩니다. 여기가 현재 제3자 타인이 낙찰받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보면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하고 주택에 접한 주택의 소유자 동일의 도로를 개별 매각하는 경우에 제3자인 타인이 경매로 도로를 낙찰받았다면 사람만 통행하게 하고 자동차는 도로의 통행을 못하게 해도 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법률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타인의 토지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 따라서 도로를 경매로 낙찰받은 제3자는 주택 소유자의 통행을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 통행에 대해서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 주의 토지 통행권. 어떤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집니다. 이 권리는 통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통행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 통행에는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통행뿐만 아니라 자동차 통행까지 포함될 수 있다. 도로의 형태와 이용 현황, 도로의 개설 목적 등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필수적인 통로로 인정될 수 있다. 긍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결론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도로를 이용하여 주택으로서의 진입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법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을 주장하여 자동차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통행으로는 사유지 소유자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낙찰받은 제3자가 사람의 통행만 허용하고 자동차 통행을 막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법원에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도로는 통과도로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다른 주택도 같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또한 본 도로 외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없습니다. 주택과 주택의 대지, 도로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경매로 물건별 경매죠. 물건별 경매로 도로가 타인 소유가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입차 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도 있으나 개인의 사유재산 문제이므로 행정상으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으로 가야 하나, 해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반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소송 시 승소할 가능성은 많아 보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은 여기 농업인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택이 아닌 농업인 주택인 경우 본건을 경매로 낙찰받을 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변동 내용 및 운인란에 신축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기재사항에 2016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면 같은 내용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대지는 112평, 개별 공시지가는 57,190원 평당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목이 유지인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한 후 지목을 대지로 바꾼 농업인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목이 유지인 토지상에 지어진 농업인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때 법적 제한사항, 용도 변경, 그리고 농업인 자격 요건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을 사용하거나 대팔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및 행정적 규제 확인,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에 있는 건물은 건축 당시 허가 조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되었거나 허가 조건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의 건축물 대장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 해당 건물이 합법적인지 어떤 용도로 허가받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목 변경의 적법성. 지목이 유지인 토지는 일반적으로 댐, 저수지, 소류지 등 물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행정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불법적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거나 지목 변경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낙찰 후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와 등기부 등본 그리고 토지 대장을 통해 지목 변경의 경위와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농업인 주택의 자격 요건.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의해 제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낙찰받게 되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 자신이 농업인 자격을 갖추었는지, 일정 면적 이상 농지를 소유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농업에 종사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농업인 자격이 없다면 낙찰 후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현장 답사.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택의 실제 상태와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법률 전문가, 변호사,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등과 상담하여 경매 물건의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가능성. 규제지역 내 부동산이므로 담보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사전에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을 적절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농업인 주택을 경매로 누구나 취득은 가능하다. 하지만 농업 경영을 할 토지가 없다면 농업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농업 경영을 할 수 없다. 결국 농업인 자격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 주택 처분 명령을 받게 된다. 농업인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 농지법 규정에 맞는 해당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의 농지를 추가로 매수하여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다. 처분 명령을 받게 되면 처분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업인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 시에는 처분의 상대방은 농업인이거나 농업법인이어야 합니다.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되며 해당 농업인 주택의 시가 표준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병, 징집,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 경영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는 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위반 건축물이 많아서 적발시 이행강제금 부과 소지가 있으며, 또한 농업인 주택이므로 농업인이거나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취득이 쉬우나 일반인의 경우에는 취득 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입찰 전에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입찰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건과 제시의 건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시의 건물은 본건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판단되어 매각에 포함되었습니다. 제시의 건물에 대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제시의 건물은 모두 5,300만원에 감정평가되었습니다. 토지는 3,500만원, 건물은 9,800만원에 감정평가되었습니다. 2층의 제시 건물입니다. 본건의 전경입니다. 1층과 2층 주택 부분이 되겠습니다. 1층의 철 구조물 내에 있는 단층 주택 일부가 제시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용도실이 제시의 건물이며 이동식 컨테이너는 미포함입니다. 여기 철 구조물이 제시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철 구조물 왼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 입구 부분, 이 부분도 제시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제시의 건물 가추 전경. 이 내용은 가추의 전경이란 경매 대상 토지 위에 있는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부속 건물 중 하나인 가추의 외부 모습을 의미한다. 이렇게 2층에 이 부분 2층의 판넬주택은 제시의 건물이며 태양광 설비는 제시에 미포함되겠습니다. 건물의 뒷부분에 있는 제시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정면 부분의 제시의 건물입니다. 현황 조사서를 보시겠습니다. 법원에서 현황 조사를 2번 하였습니다. 1회, 2회 2번 하였습니다. 현재 본건에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점유관계를 보시면은 여기가 본건입니다. 이건 지분 주소고 여기는 건물 주소입니다. 도로명 주소입니다.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황조사 2회차의 내용입니다. 2회차의 조사 내역을 보시면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진입로는 도로 436-8번지로서 현재 펜스를 설치하여 건물 진입로가 없으며 겨우 사람 한 명이 지나갈 공간만 있고 차량이나 물건이 출입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현황, 본건 건물의 서측은 옹벽이 설치돼 글자를 빠뜨렸네요. 경매 물건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임차 조사된 임차 내역 없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은 일괄 매각, 제시의 건물 포함, 이동식 컨테이너 제외, 건물의 진입로, 도로 부분입니다. 이 사건 24년 3월 18일자 접수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지목은 대지나 현황은 도로임. 건물의 진입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건물 진입로가 없으며 차량이 출입할 수 없다. 도로 부분은 지금 현재 타인이 낙찰받은 상태입니다. 이동식 컨테이너 제외 매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태양광 시설 부분은 제시의 문건에도 없고 매각 제외 내용도 없습니다. 매각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말소사항을 제외한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토지입니다. 2016년 2월 18일에 토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2017년 1월 9일에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함께 은행으로부터 건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고 2024년 2월 26일에 본은행으로부터 강제 경매를 받게 됩니다. 최초 건저당은 2017년 1월 9일날 은행의 건저당이 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모든 권리는 말소하게 되겠습니다. 건물도 모두 말소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고가 매수인이 인수하는 등기상의 권리는 없겠습니다. 요약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 요항표입니다. 이상으로 경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